국가유산청이 만인의 총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역사문화관을 신축했습니다. 전시물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 조총을 조명하는 시설물로 채워져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전북 지역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단풍 시기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산과 내장산은 지난해보다 각각 9일과 4일 늦었습니다. 정읍천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하기까지에는 사흘에서 닷새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농민단체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쌀 가격 목표 제시와 추가 시장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다 전사한 지사들의 무덤인 만인의 총이 남원 지역에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만인의 총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역사문화관을 인근에 새로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사문화관 전시물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의 조총을 조명하는 시설물로 채워져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1년 4월 1일 사적으로 지정된 만인의 총 모습입니다. 이 만인의 총 인근에 지난 9월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만인의 총 역사문화관이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전시관을 들어서자마자 정유재란을 세계대전이라고 정의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왜군이 수많은 우리 선조를 학살했던 조총을 대규모로 형상화한 전시물까지 마련됐습니다. 남원 지역 주민들은 2차 가해라며 전시물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 전시물, 나무로 표현된 이 조형물이 일본의 조총을 갖다 형상화해 놓은 그런 전시물로서 이것은 마치 일본의 거대한 어떤 그 발달된 전쟁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같은,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맞서서 싸웠던 그런 무기들, 그런 투쟁들은 초라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조총이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전달돼 훈련하는 모습을 조명한 우표도 전시됐습니다. 만인의 총 역사문화관에 일본 조총을 조명하는 전시물 설치에 대해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중과 부족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에서 침략해온 왜군은 56,800명에 달했습니다. 중과 부적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선군이 비격진천뇌를 이용하여 수많은 조총과 용맹이 맞서 싸운 우리 조상의 정신을 부각하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인의 총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된 만인의 총 역사문화관. 전시물이 남원성 전투 순절자의 넋을 기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왜군의 무기와 전투력을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10월 전북 지역은 평년보다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내장산 등 단풍 시기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10월 전북 평균 기온은 16.2도로 평년 14.1도보다 2.1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가장 더웠던 10월은 2006년으로 평균 기온은 16.4도였습니다. 강수량은 91mm로 평년 59.2mm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고 강수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12.4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단풍도 평년보다 늦게 물들었습니다. 지리산은 10월 25일에, 내장산은 10월 31일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으며 지난해보다 각각 9일과 4일 늦은 시기였습니다. 정읍시 영파동 정읍천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하기까지는 사흘에서 닷새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분변을 채취한 곳에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농민단체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부터 11월까지 정부의 잇따른 수학기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는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농정 실패와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 또 올해 쌀 가격 목표 제시와 추가 시장 격리와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배추값이 급등했다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11월로 접어들며 배추값은 소매가 기준 5천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여전히 부담입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배추 가격이 급등하며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요새 또 뭐 정부에서 걔가 좀 내렸다 하대. 근데 그래도 좀 비싸요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 올랐고 이 중 배추값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5% 올랐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포기당 3,000원대이던 배추값은 7월, 8월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포기당 9,000원이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11월에 접어들며 포기당 4,000원대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출하량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배추값은 떨어졌지만 소비자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릴 만큼 이렇게 오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올랐으니까 재료비는 이제 이게 맞춰야 되니까 좀 많이 좀 올려서 받았는데 요새는 지금 좀 많이 내리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내려가지고 팔고 있거든요. 많이 비쌀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그 손님들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예전보다가 비싸니까 아직도 그렇게 쉽게 사는 것에 좀 꺼리고 있죠. 값은 떨어졌지만 소비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김장재료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김장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 할인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뭐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에서 뭐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14가지가 있는데 이 14개 품목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시작을 합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제로페이 농활 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김장재료뿐 아니라 수육용 돼지고기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오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천일염, 젓갈 등 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사격 부문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지 선수가 소속팀 임실군청과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김예지의 당초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습니다. 임실군과 김예지 선수에 따르면 김 선수는 임실군과 재계약하는 대신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사는 올해는 더 이상 출전 예정 대회가 없고 내년 시즌은 4월부터 시작하는 걸 고려해 계약을 조기에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안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중 23%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안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선박 사고는 61건이고 어선 사고가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관리 소홀과 운항 부주의와 같은 인적 요인이 대부분으로 경찰은 해양 종사자에게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선박 시설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자치단체가 원팀 공조 등을 통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세수 결손 등 전북 예산을 둘러싼 대외적 상황이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전북도와 정치권 등은 이 때문에 국가 예산과 관련해 역대 예산 전국 때처럼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재선 의원은 해마다 상승했던 전북 국가 예산 규모가 올해는 예산 총액의 규모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의 국회 통과 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전개될 정치 상황에 따라 전북 예산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선 내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와 전북 현안 사업의 정치 쟁점화 여부가 전북 예산 성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시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되면서 158억 원이 투입돼 인월면 일대에 개관됐습니다. 센터에는 실내 수영장과 헬스장, 주민과 청소년 자율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지리산권 4개 읍면의 생활 문화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를 기반으로 지리산권 4개 읍면의 생활 문화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앞둔 가운데 김제시가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 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김제시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원택 위원,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윤준병 위원과 이춘석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을 만나 4건의 중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용지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과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 사업, 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과 특장 산업 관련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임실 119 안전체험관에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추모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5일 안전체험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개막식과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순직한 고 송공일 소방교의 사고를 계기로 조성된 시설에는 도내 순직 소방공무원 16명의 영령을 모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산업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지난달 31일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농기계산업협회는 농기계 제조업체 대표 3명과 비전대 우병훈 총장, 출연기관의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 본부 등이 참석해 설립 취지서와 임원 선출 채택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주식회사 보농 장석천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중심의 산학연과 관계기관 간 새로운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동학 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집결했던 백산성지 인근에 조성될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축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부안군은 백산성지 조성과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4일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